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월 27일 밤 10시 4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으로 첫 번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고요. 남아있는 것은 총선, 공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공천 작업이 사실상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고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당연히 여당의 공천 전략과 그리고 공천 인물이 누군지를 봐가면서 그 여당의 후보를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민주당보다 공천 속도가 조금 늦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전략성으로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 전옥현의 안보정론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하지만은 조금 힘들더라도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려면요, 구글에 계정을 꼭 열어야 돼요. 구글 계정을 갖고 있어야만이 구독 버튼 누를 때 이것이 이 빨간 버튼이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구독 신청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한국당의 소식 중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대통합 열차가 막 운행 중에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덜커덕 이 열차가 혹시 가다가 스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자아내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바로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권 후보군에 속했던 분인데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과연 어느 지역에 또 공천을 신청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전격적으로 신당 찬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신당 찬당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결국은 이건 여권만 좋게 한다. 우리 야권이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은데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이 기독교와의 연합 차원에서 전광훈 목사가 후원한다. 이런 식의 이런 형태로 신당 창당하겠다는 깃발을 일단 들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참 심란하기도 하죠. 지금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쉽게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면 지금 밥상 다 차려줬는데 그거 하나 수저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떠먹지도 못하면서 왜 싸우고 난리들이냐 이렇게 호통치는 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훈계하시는 분 또 점잖게 조언하시는 분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비판 인사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주변에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출마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지금 보수 대통합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급의 인물들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가 이 페북에 이 한마디 했는데 바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되겠다. 즉 단일 대오를 간다는 얘기는 이미 얘기한 대로 보수 대통합 빅텐트를 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반문 세력대 그야말로 친문 세력 간의 세력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에 우리 유권자들이 호응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일 대오 즉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페북에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보수 통합의 움직임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북에 뭐라고 또 썼냐면 황교안 대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우파의 통합 추진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다.
자유시민 여러분의 심정 저 역시 잘 알고 있다. 공천심사에 있어서 공관위원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 없고 또 독점할 수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심사 과정 속에서도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지만 함께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이런 우려는 김용호 위원장 주도로 출범한 공관위가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역 교체를 평양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김세현 의원 등의 친박 주류에 거리를 두는 공관위원들이 선임된 것을 두고 제기된 의견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당은 새 보수당과의 1대1 통합 협상도 통추위 차원의 통합과 별개로 지금 1대1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여전히 유승민과 함께 못 간다는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결국 단일 대오의 그런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 기독교 개화 또 태극기 부대에서 공관위의 구성과 통합 추진에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일 대오 이 주장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지사가 이 태극기 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 한국당이 광장 세력을 극으로 몰고 있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태극기를 뺀 보수 통합에 반대하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것이 다 모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중도파와 보수 우파의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측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김용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의 단일 대우에 관해서 완팀이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와 공관위는 완팀이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일각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한 팀으로 그야말로 이기는 총선에 출전할 후보들을 잘 고를 테니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관위 2차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김영우 위원장은 황 대표와 우리는 원팀이라는 걸 각별히 이해해달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공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끝나면 자연인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586 얼치기 운동권들이 다시 21대 국회에 전면에 나선다면 틀림없이 사회주의식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고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개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개헌을 막기 위해서 개헌 저지선을 호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헌 저지선 그러면서 이것은 101석이다. 왜 그러냐면 300석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101석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586 운동권들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부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돼버리고 새로운 특권 세력이 됐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걸 빙자해가지고 청와대와 정부 그 다음에 국공영기업체 여러 기관의 모든 걸 장악해버렸다. 이런 586 운동권 주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하셨던 분들한테 사죄도 마땅치 않을 판에 단물만 빨아먹는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총선 목표 그리고 공천 원칙을 강조하고 좌파 사회주의 운동권을 강력하게 때리고 있는데 이러한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보수 우파 자유 우파가 너나 할 것 없이 한 팀으로 이 친문 세력들 그야말로 민주당 후보자들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현역 의원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도 50%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하고 민간 여론조사기관이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배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도 더 훨씬 엄격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볼 때 이번 자유한국당의 공천은 지난 20대 공천 때와는 판을 달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당에서 공천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또 이 지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한구 당시 공천위원장이 그야말로 김무성 당시 대표와 갈등을 빚는 공천으로 일관해가지고 그 당시 180석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여론의 추이와 정반대로 그야말로 간신히 100석을 턱걸이하는 수준밖에 못 다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우 위원장은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공정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강단과 배짱 그리고 이 결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공정과 혁신 50% 물갈이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정치 환경이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못하고 아주 어려운 정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 있는 검증된 그러한 후보들을 내놔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때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기준에 일단 기대도 크고 일단 제시가 되면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가운데 지금 관심거리가 이제 PK 지역인데요. PK 지역은 지난 선거에서 9석을 얻었는데 이 9석 플러스 알파를 얻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그러한 계산치가 지난 가을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PK 지역에서 인기가 확 떨어져 가지고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제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해볼만 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론관리상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바닥 민심은 이미 민주당을 떠났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천만 제대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물갈이만 제대로 해주면 다시 뺏겼던 구석을 다 찾아올 수 있는 9석을,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서 PK 지역에서 잃었던 실질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유한국당 이번 공천 공정하게 해가지고 반드시 압승할 수 있는 그러한 출중한 인물들을 내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현재 정계 복귀 선언해서 서울에 와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신당 창당에 나선 안철수 하나하나 그 동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제 일성이 뭐냐, 당신 대표 자리에 나와라, 비대위로 가자, 바른미래당. 그래서 비대위로 가면 비대위원장은 내가 맡겠다, 안철수 내 본인이 맡겠다, 그러니 손 띄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학규 대표 얼마나 망신을 당해가면서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정치 구단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다고 쉽게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야말로 손학규 대표가 이미 10분이나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게 정치 현실이다. 연륜으로 보나 그 다음에 연령으로 보나 손학규 대표하고 안철수 하면 사실상 과거치로 따진다면 손학규 대표가 10배는 위겠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 안철수의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그동안에 온갖 망신을 당해오면서 버텨왔는데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감에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리는 정치적인 예의를 지켰지만 안철수 냉정하게 그 면전에서 대표 자리에 내놓으시오, 비대위원장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얼빠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럴 때는 또 이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약자 편에 서서 논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평소에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언과 행
마땅치 않은 면이 많았는데요. 힘이 좀 있다고 안철수가 손학규 대표한테 28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28일이네요. 오늘 얘기하고 28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대요. 이거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 예양도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신당 창당의 지지냐 반대냐를 볼 때 이런 정치적인 예의도, 예의 수준도 우리가 봐줘야 되겠다. 아니 그 노인네한테 하루 정도 더 줘서 29일, 더 하루 줘서 30일 주면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은 4.15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당 창당에 하루 이틀 지금 출발이 늦다고 꼭 창당 완료되는 것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을 도망갈 그런 찬스를 주지도 않고 28일로 예정됐답니다. 안철수와 그 안철수 바른미래당 소속 안철수의 비례대표들 의원들 오찬이. 그래서 내일 오찬 전까지. 그러니까요. 오늘 오후에 얘기해놓고 내일 오찬 전까지 해달라? 이거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참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달려드는 이 흙탕물 튀기는 정치판 정말 심각하다. 이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던 안철수 의원이 구태의연하게 짝이 없다. 예. 그 어려울 때 본인이 독일과 미국을 떠돌 때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을 가까운 사람이 욕을 먹었든 말든 욕먹을 짓을 했든 안 했든 여론에서 떨어졌든 멀어졌든 손학규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한테 내일 오전까지 답해. 이게 도대체 말이 될 것이냐? 정말 저 같으면요. 대표 두고 나오겠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참 치사하게 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예의도 다 저버린 젊은 정치인과 그리고 그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노예한 정치인 사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에게 더 점수를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까지 우리 보수대 통합에 들어오는 거가 좋으냐 나쁘냐 여론조사 하니까 별로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점수를 잃은 사람이 다른 쪽에서 점수를 따려고 한다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 국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녁 총선 관련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검찰 관련 뉴스 중요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금 없는데 다른 할 일이 많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검찰 관련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계속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이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